한때 줄 서서 먹던 프리미엄 분식의 대명사 조스 떡볶이. 깔끔하고 세련된 떡볶이집의 아이콘으로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사랑받으며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갔죠. 한창 잘 나갈 땐 떡볶이는 역시 조스 떡볶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스 떡볶이 간판을 찾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문을 닫은 매장이 늘어나고 새로 생기는 매장도 드물어진 상황. 단순히 떡볶이 인기가 식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선두주자였던 조스 떡볶이가 어떻게 시장을 장악했다가 어디서부터 추락의 길을 걸은 건지, 그리고 지금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의 근황까지 오늘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상균. 그는 제약회사에서 안정된 직장을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내 이름을 건 음식점을 해보겠다는 꿈을 품고 미국 뉴욕의 요리학교 유학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유학 자금. 그는 돈을 모으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창업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2007년 10월 서울 고려대학교 앞 한 서점의 일부 공간을 빌려 조그만 떡볶이집을 열게 되는데요. 창업 전 전국의 유명 떡볶이집 50여 곳을 찾아다니며 레시피를 연구하는데요. 심지어 맛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주인 몰래 쓰레기통까지 뒤졌다는 일화는 이제 전설처럼 회자되죠. 첫 매장은 단 7평의 작은 공간. 하지만 그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무조건 품질 우선, 길거리 음식의 틀을 벗은 깔끔한 맛. 그 결과 매장엔 금세 입소문이 돌았고 학생들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여긴 좀 다르다는 평가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분식점에서 하루 매출 200만 원, 분식집으로는 파격적인 수치였죠. 그저 한 끼 때우는 음식이 아닌 프리미엄 분식이라는 새 카테고리를 만든 셈이었습니다. 입소문을 타며 가맹 문의는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창업자 나상균 대표는 섣불리 확장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그는 무려 2년간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에만 집중합니다. 무작정 늘리기보단 준비된 성장만이 살아남는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조스푸드를 설립하며 드디어 본격적인 가맹 사업에 시동을 겁니다. 2013년 기준 점포수 360개 돌파, 점포당 연간 매출은 3억 3,923만 원. 국내 떡볶이 프랜차이즈 중 매출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조스 떡볶이. 어떻게 떡볶이 업계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됐을까요? 떡볶이, 튀김, 순대, 어묵, 오직 이 네 가지 메뉴를 새롭게 재해석해 맛과 품질을 끌어올렸죠. 여기에 떡의 길이를 3.5cm로 통일하고 소스는 철저히 정량화해 매장마다 맛의 일관성을 지켰습니다. 특히 조스 떡볶이는 국내산과 수입산 고춧가루를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한 3종 조합으로 깊은 맛을 완성했고요. CJ 오뚜기 등 대기업과 함께 공동 개발을 진행해 품질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추가로 열정 있는 창업자만 선발해 점주의 60% 이상이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으로 구성되었고 조스 떡볶이는 트렌디한 분식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스 떡볶이는 인테리어까지 전략적이었는데요. 세련되고 감각적인 공간, 깔끔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떡볶이를 세련된 외식 문화로 재탄생시키며 대한민국 떡볶이 브랜드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작은 가게도 철학이 있다면 큰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바로 편의점의 PB 상품과 대형마트의 간편식 제품의 등장이었습니다. GS25는 2015년 컷 버전 조스 떡볶이를 출시해 3개월 동안 53만 개나 팔리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은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며 떡볶이 매장보다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형마트도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이마트는 2013년부터 피코크 브랜드로 떡볶이 간편식 제품을 출시했고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3%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떡볶이는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은 떡볶이 매장을 찾기보다는 집에서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PB 상품과 대형마트 간편식이 집에서 간편히 즐길 수 있는 제품들이 대세가 되자 기존 떡볶이 프랜차이즈들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당하게 됐습니다. 아따른 전성기 때 1000개가 넘던 매장이 800개 수준으로 줄었고 영업이익은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조스 떡볶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14년 390개였던 가맹점은 322개로 줄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53%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스 떡볶이의 하락에는 외부 환경뿐 아니라 브랜드 내부의 신뢰 문제도 있었는데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본사는 가맹점 리뉴얼 비용을 점주들에게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으며 본사와 점주 사이에 깊은 불신이 생겼죠. 여기에 2012년 이대점에서는 외국인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사건이 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본사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교육을 실시했지만 한 번 생긴 부정적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2023년에도 울산 한 가맹점이 쌀 원산지 표기 문제로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요. 조스 떡볶이는 외부 경쟁보다 내부 신뢰의 균열이 더 큰 위기를 불러왔던 겁니다. 떡볶이 열풍이 사그라든 시장에서 이처럼 조스 떡볶이는 여러 차례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의 실책으로 인해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그에 따라 점주와 소비자 양쪽의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그럼 현재 떡볶이 프랜차이즈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떡볶이 브랜드의 순위를 성장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장성은 가맹본부의 매출과 점포수를, 수익성은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과 상하위 매출 편차를 중심으로 평가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살펴본 2023년 떡볶이 프랜차이즈 탑10 브랜드 중 성장성 측면에서는 먼저 가맹본부 연매출 순위가 눈에 띕니다. 1위는 엽기떡볶이로 연매출 1083억 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조스 떡볶이는 약 170억 원대로 6위에 이름을 올렸고 배떡은 약 37억 원 수준으로 10위에 머물렀죠. 특히 1위부터 5위까지의 매출 규모를 보면 1000억 원대, 400억 원대, 300억 원대로 뚜렷하게 구분되며 상위 몇몇 브랜드가 시장에 큰 몫을 가져가며 격차를 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 6위 이하 하위권에서는 매출 규모가 170억 원대에서 30억 원대까지 급격히 줄어들며 5위와 6위 사이에도 2배가 넘는 차이가 발생해 순위 간 격차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죠. 특히 1위 엽기 떡볶이와 6위 조스 떡볶이 간에도 약 6.3배에 달하는 매출 차이가 발생하며 1위와 10위 간에는 무려 30배 가까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소수의 강자가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는 프랜차이즈 업계 내 승자 독식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죠. 가맹점 증가함 추이를 살펴보면은 현재 마이프차에 등록된 점포수와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점포수 702개로 1위를 기록한 신전떡볶이는 대구에서 시작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높은 인지도를 쌓아왔습니다. 한편 471개의 점포로 3위에 오른 배떡은 로제 떡볶이의 대명사로 불리며 배달에 최적화된 메뉴 구성과 소형 매장 운영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301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조스 떡볶이는 한때 대표 주자로 불렀지만 현재는 가맹점 수 178개로 10위에 머무르며 과거의 명성을 잃은 모습입니다. 1세대 브랜드로 불리는 감탄 떡볶이 역시 2023년 대비 현재 210개에서 179개로 매장 수가 감소하며 약 15%의 감소폭을 기록했죠. 결국 조스와 감탄 모두 후발주자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상위 브랜드와 하위 브랜드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두께입니다. 무한리필 콘셉트의 매장임에도 높은 객단가와 체류 시간에 따른 안정된 수익 모델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지역별 매출 격차를 보면 두끼가 가장 안정적인 매출 분포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두끼는 서울 지역에서 5.3억 원, 경북 지역에서 3.7억 원의 연매출을 기록하며 격차는 1.6억 원으로 격차율은 단 3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역에 따른 수익 차이가 적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고른 소비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반면 엽기 떡볶이는 서울 9.1억과 경남 5.8억 간의 격차가 3.3억 원에 달하지만 브랜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격차율은 36%로 중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하위권에는 삼첩분식, 조스 떡볶이, 배떡 등이 위치했는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조스 떡볶이인데요. 부산에서는 가맹점 연평균 매출이 7천만 원에 불과해 매출 격차가 70%에 달합니다. 이는 월 평균 매출이 1,551만 원으로 10개 브랜드를 통틀어 8위를 기록하며 브랜드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떡볶이 시장의 구도는 독보적인 1위를 엽기 떡볶이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그 뒤를 두끼와 신전 떡볶이가 2강 구도로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년 다방과 삼첩분식이 그 뒤를 쫓으며 이중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한편 우리 할매 떡볶이, 응급실 국물 떡볶이, 배떡,
조스 떡볶이, 감탄 떡볶이 등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오약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떡볶이 시장은 명확한 격차와 함께 다층적인 경쟁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분식을 개척했던 조수떡볶이,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2024년 11월 조수떡볶이는 MZ세대 입맛을 겨냥해 마라떡볶이, 마라로제 떡볶이 같은 강렬한 신메뉴를 출시합니다. 하지만 신메뉴가 떡볶이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까요? 국내 시장이 포화되자 조스는 조스티피케이라는 이름으로 베트남, 미국, 일본 등 해외 진출에도 나섰습니다. 현지화의 벽, 높은 물류비용, 낮은 브랜드 인지도, 조스는 이 세 가지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브랜드가 늙어가고 해외에서는 이름조차 낯선 상황, 안으로는 신뢰 회복, 밖으로는 시장 개척,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만 합니다. 조스떡볶이, 과연 다시 한번 브랜드의 새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궁금하신 브랜드나 기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분석해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